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 박앵커의 이슈는 이슈터뷰로 본격적인 시작해볼게요. 8월에 시작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슈터뷰 형식은 질문을 던지며 늘 출발을 하죠. 8월에 무슨 서비스가 시작되는 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참 말이 많았었고 이제 드디어 성큼 다가온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데이터 28개 업체가 본 허가를 획득했고 8월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이죠. 상반기에만 허가 신청을 한 곳이 50여 개에서 60곳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올 전체로 봤을 땐 한 100여 개 기업들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마이데이터가 뭔데부터 가겠습니다. 기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바로 개인이 데이터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마이데이터라고 합니다. 잘 와닿지가 않죠. 정확히 이게 뭔지부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김영롱 앵커가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포털 사이트나 SNS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자전거 광고가 뜬대요. 그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내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떠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정보를 다 받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건네주면 정보 동의를 체크를 해주면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의 금융과 쇼핑 혹은 의료 기록들 그 정보를 모아서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적금을 얼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행은 내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제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그 정보 다 줘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걸 받아서 저에게 최적화된 대출을 다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너 그 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야 돼. 왜? 훨씬 더 이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최적의 이 가격, 금리로 금융이나 의료 유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마이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마이데이터 왜 필요한가?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짤막하게 짚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유 회장이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탄생을 했는데 정작 개인들은 그 데이터에서 주체가 되지 못했었죠. 이제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마이데이터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의 장점은 뭘까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심파일러라고 해서 사회초년생들은 별로 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대출 받을 때 조금 높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 가지고 있으니 얘는 이거 갚을 여력 충분히 돼 라고 하면 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측의 입장에서도 신사업이기도 하고 금융권에서 거의 개인정보의 50%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독점을 다른 회사로 조금 나눠주게 되면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선 좋아할 일은 아닌 거죠. 해외 사업할 때도 국가 간에서 요즘 마이데이터 사업이 굉장히 많이 퍼지다 보니까 기준이 같아진다면 정보 처리 방식이 유사해져서 해외 사업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건 장점이었고요. 걱정거리가 당연히 있겠죠. 마이데이터 걱정거리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입니다. 한국은 유난히도 이 자금이체 수수료도 싸고 보이스피싱도 많고 금융 취약자들이 그에 많이 당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데이터는 한 사업자가 내 많은 정보를 다 갖고 있어서 여기서 보안이 뚫리면 너무나 위험해지는 거죠. 그 타격받는 금액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사들 개인정보 유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건 마이데이터 업체들의 걱정거리 보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안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일이죠. 매년 수십억 원의 시장이 새로 열린다고 말합니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연 1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안 취약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들은 계속 보안 시스템을 받게 되겠죠. 보안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안주가 관심을 받은 걸까요?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보안 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 있어요. 백신 여권, 결국 보안이 중요해지고, 디지털 화폐 이슈, 결국 보안이 중요해지고, 또 마이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최근엔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해킹 관련한 사건들이 있었죠. 미국 법무부가 해킹 세력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하며 이틀 전에 뉴욕장에서는 보안주가 올라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보안주가 요즘 들어 많이 관심도에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요. 어제장의 상승률 보면 드림 시큐리티 8%, 한국정보인증, 미래테크놀로지 각각의 7% 내외, 그 밖의 종목들도 시장 대비 상승폭이 컸습니다. 올 한 해 놓고 볼까요? 이 보안주들 올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50%, 한국정보인증은 8%로 조금 미약하지만 최근만에 놓고 본다면 흐름이 더 좋고요. K사인은 올해 122%다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죠.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는 있습니다. 보안주.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이슈는 없으나 미리 움직이는 시장을 봤을 때는 보안주가 이래서 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안주 내에서 조금 관심도를 높여볼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박앵커의 뇌피셜, 이번엔 메리츠 황혜수 차장님, 보안주 괜찮은 거 있나요? 질문했더니 라운시큐어 괜찮죠. 모바일 신분증과 백신 여권 등 확장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고요. 일본의 생체 인증 서비스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질문을 보내봤어요. 주식회사 각부장의 곽영훈 대표님, 보안주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이슈로는 한국정보인증, 아무래도 삼성 SGS와 관계가 깊으니 백신 여권에서는 라운시큐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이 내용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보안주들의 관심이 올라가는 내용 점검해 봤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